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지금 현재 정확한 시간은 새벽 3시 38분입니다. 어제 제가 그 고양경찰서 형사고소 건 때문에 채권자하고 같이 만나고, 그래서 채무자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고 제가 실은 고향 대구에 내려갔다가 급하게 제가 지금 그 일산에 고양경찰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오늘이 신날이니까 연휴 전날이네요. 다들 어떻게 고향은, 우리 구독자님들 고향은 어떻게 가세요?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명절 설날에는 일단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업무를 좀 보고 저 혼자 가서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가서 이제 업무 얼굴도 한번 보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할 것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대가 시대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따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업무 간단히 보고 이따가 다시 고향에 대구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명절을 좀 보낼 것 같고요. 김 팀장 채권 주심 상담소, 김 팀장 방송은 산무와 삼류가 있다고 그랬죠. 산무는 거짓, 그리고 편집, 대본이 없고, 삼류 세 가지 있는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이제 계약, 채권자하고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계약,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김 팀장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거는 일단은 뭐 그것도 일단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김 팀장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채권자 채권을 계약할 때 어제도 제가 그 고양경찰서에서 그 간단하게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계약하신 우리 계약 명절 끝나고 할 채권자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 물어보는 이유는, 일단 김 팀장은 채권자가 저를 믿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채권이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진단을 해 드려요. 그래서 무작위 계약을 하면은 채권자도 물론 김 팀장 구독자는 제가 선불을 받지 않지만, 어쨌든 좀 가능성 없는 채권은 좀 시효 관리를 하면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채권자도 덜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채권자 채권 중에 채무자 이제 구독자 중에는 본인의 그 채무자를 좀 많이 알고 가고 싶은 분도 계세요. 현재 당장 실익이 없더라도 내 채권의 채무자가 어떤 상황인지 팀장이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독도 하고 뭐 댓글 3개 이상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는 제가 항상 예의라고 그랬죠. 제가 무료로 채무자 상태나 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제가 점검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달에 실은 한 1억 정도를 회수를 한 채권이었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이 좀 잘 안 됐고 해서 형사 고소 어제 참석하는 날짜가 되었고 해서 그때 맞추어서 제가 채무자를 얼굴을 좀 보기 위해서 실은 대구에서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예, 날짜가 갑자기 좀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채권자가 만나려 했는데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담당 형사한테 채무자가 전화 와가지고 3시로 미뤄져 가지고 3시에 다시 제가 1시쯤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한 2시 그러니까 3시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렸는데 채무자가 안 왔어. 담당 경찰이 우리 채권자만 먼저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같이 이렇게 형사고소까지 가버리면은 좀 같이 만나는 것을 좀 이렇게 피하는 채무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주심 당담자는 김 팀장, 저는 김 팀장은 이제 객관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하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일단은 형사고소 담당 형사 만나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또 앞에서 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그 이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채무자 만나서 이번 달 약속한 거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역시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채무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사 고소 진행 전에는 제가 이렇게 면담을 안 했습니다.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 채무자 나올 때 채무자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때가 한 5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진짜 추심일은 기다림의 미학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는 이렇게 날씨도 좋고 다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채무자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또 제 일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 채권자분들께서도 나만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 있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준다는 그런 어떤 변제 의지도 없고 그런 같은 분들은 참 힘들 겁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채권자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실은 주심하는 주심 담당자는 채권자의 아픔을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김 팀장은. 그래서 채권자가 저는 채권을 같이 계약을 하면은 이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는 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채권자 아픔까지도 제가 같이 느끼고 그래야지 그 채권이 제 채권이 되고 제 채권이 되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많이 제가 확인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제 채무자 면담을 했는데 한 오후 5시쯤에 본인은 일단은 우리는 이 채권은 공정을 가지고 있고 며칠 정도 더 생각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채권이 PF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많이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도 어제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상태도 안 좋아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팀장이 어제 지방에 일 보고 제가 보통 김 팀장은 서울 쪽 경기 쪽에 머물고 있어요. 집은 서울에 있는데 머물고 있지만 거의 한 달에 반 정도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방에 일 있을 때는 뭐 제가 또 지방에 내려가서 일 보고 그리고 우리 일은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채권 주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김 팀장은 고려신용정보에서 주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영업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고
제가 2004년도에 고려신용정보에 입사해서 제2의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2006년도에 땄습니다. 예, 나름대로 저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이 이번 2020년도에 1년에 한 번 치거든요. 합격률이 8%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신한정보는 영업 이쪽에 영업 파트하고 추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추심 팀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 김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유튜버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직접 영업도 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 조사비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 제 구독하시고 그리고 뭐 댓글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채무자 조사비를 제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꼭 대손상각이 필요한 채권자는 몰라도 왜냐하면은 우리 채권자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채무자 조사를 하고 싶은데 또 상황에 여의치 않고 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김팀장 채권 추상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채권자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 하는 말에 저는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예, 그렇게 더 채권자하고 많은 대화를 제가 또 가지고 채권 상담도 제가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채무자 만나고 끝나고 나니까 한 몇 시였죠? 한 30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5시 반 정도. 그래서 이야기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제 일찍 자고 오늘 한 새벽 3시쯤에 잠을 깨서 제가 촬영 어제 있었던 이야기 좀 하고요. 지금 우리 채권 추심일이라는 것이 일단 개인 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정이 있어야 되고 일반 상거래 개인 사업자나 법인 기업 사업자는 판결문이나 공정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거래 사실만으로. 그래서 개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채무자 재산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형사 고소를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려신용정보는 김 팀장이 지금 현재 고려신용정보 다니고 있거든요. 채권 추심 회사가 이제 전국에 한 20여 곳 있는데 그 중에서 김 팀장 오늘 2021년 2월 10날이죠. 예, 10날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2021년 2월 10날 수요일 현재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 추심 팀장으로 있죠 제가. 그래서 우리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휴법무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많이 해요. 형사고소비도 굉장히 사고 저렴합니다.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죠. 네, 그렇지만 신속 저렴하고 또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런 일단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사고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했는데 형사고소를 할 때 지금 제 경험인데 무조건 많은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이제 저는 형사고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첫째 단계에서 형사고소 사기면 사기로 해서 고소를 하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명시를 다 안 했으면은 또 그에 대한 맞춰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강제집행 멘탈죄를 해가지고 다른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아는 친인척이나 그 식구들한테 재산을 넘겼을 때 강제집행 멘탈죄로 또 고소를 하고 이거 각각 따로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는 고소하는 그렇게 하니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제는 사기로 해가지고 나갔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 또 지금 고소 들어갈 부분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김 팀장이 한 20년 가까운 그 추심 그 현장 추심을 하면서 또 경험이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민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형사고소도 같이 우리 제휴법무사 통해서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중간에 연락이 좀 안 되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채무자도 면담할 겸 해서 제가 대구에서 일 보다가 제가 그 일산에 고향 경찰서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채무자 깜짝 놀라고, 아 팀장님 정말 이게 뭐 돈 이거 안 갚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뭐 형사하는 데까지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러네요. 네, 제가 채무자 만나면은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얼굴 무슨 이제 전화도 안 되고 해서 잠시 이번 달 약속한 거 확인하려고 왔다. 그 어떻게 되냐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생각해서 정리해서 연락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연락 달라. 제가 그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그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추심일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채무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당신 채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이렇게 인식시켜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경찰서 가서 채권자도 왔습니다. 와서 채권자하고도 앞으로 향후 일정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채권 추심에 있어서 민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형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형사고소에서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판례가 계속 바뀝니다.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정정서상에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기재하고 기한 이익을 두잖아요. 그 날짜에 갚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반해서 형사고소할 부분도 생깁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리고 뭐 명시 신청을 했는데 또 잘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돈을 이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런 부분하고 첫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빌려갈 당시에 이 채무자가 갚을 여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 조사나 조회 그런 과거 이력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면은 그 이력을 보고 형사고소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고소가 합의될 예를 들어서 실형살 그런 부분이 있든지 또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 같으면은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험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고소하는 제휴고무사가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고소장을 항상 제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채권자가 김 팀장한테 채권을 맡기면은 김 팀장이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 번 강조하지만 경험과 연륜이 있는 추심원은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채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맞춤의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리딩하는 역할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 채권 회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채권자 중에는 회수율이 70%, 80%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반드시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또 경험하고 있고, 그것은 회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채권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위임계약해야 됩니다. 회수 타이밍을 다 놓치고 수수료가 아까워서 이리저리 뭐 이렇게 확인하고 하면서 또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대한 빨리 채무자를 압박해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그게 주심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채권자들도 움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생이나 파산되기 돼버리고 이래버리면은 뭐 아무리 많은 검사들이 100명이 덤비든 변호사가 덤비든 해도 그 채권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역할이 일단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채권을 경험과 연륜이 있고 또 실적을 내는, 김 팀장은 1월 달에 한 4억 가까운 실적을 냈거든요. 예, 4억 가까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고, 그리고 저같이 저는 일반 관리사가 아니라 일반 신용관리사가 아니라 저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국가공인신용관리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의 사건을 맡기면은 일단 그 회수하는 회수율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채권자가 일단 그거를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담당 주심 담당자도 그에 대해서 맞게 이렇게 포인트를 찾거든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채권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요. 어떤 채권자분에 따라서는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제가 딱 전화를 통해 보면 알거든요. 여기저기 다 놓고 해서 가격이 사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김 팀장 그런 분들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사건을 넘긴 사건도 계약하지 않고, 현재 법무부문이나 뭐 이렇게 추심 변호사 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정확하게 김 팀장을 믿고 이렇게 초도 대응이 할 수 있는 채권, 그런 채권만 저는 계약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는 제 구독자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이하의 채권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김 팀장은 제가 채권을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도 진짜 뭐 한 뭐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뭐 메일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메신저로 오거든요. 그거를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김팀장 채권 주식 상담소 유튜브 구독자에 한해서는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이렇게 소화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저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편안하게 녹화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어제 너무 경황이 없이 촬영을 하고 형사고소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있었고 해서 오늘 지금 새벽에, 지금 정확하게 새벽 4시네요. 새벽에 지금 촬영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 명절 연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그죠? 예, 어쨌든 그래도 내일부터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예, 우리가 참 명절이잖아요. 일단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김 팀장도 이번 명절은 저 혼자 일단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5명 이상이니까 4명까지만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 혼자 움직였다가 뭐 대구 갔다가 뭐 어머니 모시고 제가 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인사 겸, 실은 오늘 우리가 진짜 새해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저기 양력으로 새해 첫 출발 좀 위협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확 날려버리시고요. 2021년 2월달 2월 12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또 오니까 또 멋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 팀장은 또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추심하는 사례들을 좀 올리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현장 추심을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는 일과 일상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구독자님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 팀장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